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파헤칩니다. 경기도의 핫한 이슈, 눈에 띄는 이슈, 흥미로운 이슈.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기도 정책연구 삼성파일 77070. 저는 아나운서 김성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머리가 희끄무리해질 때까지 일하고 싶은 아나운서 김현영입니다. 갑자기 또 왜 또 머리가 하얘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제가 요즘에 흰머리 걱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나이 먹으면은 쉬어야지, 놀아야지. 저 20년 뒤에 띵가띵가 놀 생각하면은 벌써부터 너무 신나. 아니 성근 씨 벌써부터 그 20년 뒤에 놀 생각만 하고 아유 안 되겠어요.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부가 노후 생활을 하는 데에 월 277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적정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올 3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액은 평균 65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확 무서워지는데요? 네? 내 배짱이 라이프는 물 건너간 것 같기도 하고. 이 세상은 또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도 마냥 놀 수만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소일거리를 찾기도 하는데요. 고령의 나이가 될수록 안정적인 일자리 찾기가 참 녹록치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실 분 모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와 계십니다. 여기 계시나요? 경기연구원 김은영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연구원 전략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윤영입니다. 박사님, 65세 이상인데도 일하는 인구가 여전히 많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37.3%의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부분이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데 고령 인구의 불안정 노동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냥 딱 생각하기에는 연륜이 있으시니까 일을 하셔도 굉장히 좀 지혜롭고 유연한 사고를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에 생각해 보면은 어르신이 일을 하신다 그러면 뭐 경비를 보시거나 뭐 쓰레기 청소하시거나 아니면 폐지를 줍고 좀 고생을 하시거나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박사님, 이게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한데요. 어때요? 2020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취업한 직종 중에 경비나 수의, 청소 관련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4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의 45.5%가 60세 이상 노인들로 조사됐는데요.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일을 계속해야 하는 고령층들에게 일명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쉬우며 자르기 쉬운 고다자로 불리는 일자리만 남아있고 또 여기에 고령층이 몰리는 것이 노인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미비하거나 부재한 경우도 많고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권익 대변의 기회도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의 일 열심히 하는 경기연구원에서 이런 노년기 일자리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작정하고 파헤친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사님, 어떤 거죠? 네, 제가 아주 작정하고 파헤친 보고서가 최근에 발간이 되었는데요.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없었던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연구원에서는 이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해서 일하는 노인들의 불안정성에 포인트를 맞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자,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죠. 우선 실제로 고령의 어르신들이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령층 가운데 일하기 원하는 사람의 비중은 68.5%로 상당히 높게 확인되는데요.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생활비의 보탬이 되고 싶어서가 55.8%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35.6%가 일하는 즐거움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일하기를 희망하며 70세 이후까지 경제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뭐 국민연금도 있고 기초연금도 있고 하잖아요. 부족하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정확히 얼마나 부족한지는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어떤 상황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4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평균 급여가 월 33만 원 수준이고요. 국민연금의 월 평균 급여는 약 65만 원 수준으로 둘이 합쳐도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아서 사실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박사님, 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환경 정비, 뭐 교통 안전 보조, 금연구역 지킴이 이런 뭐 공공형 일자리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게 조금은 도움이 되나요? 어때요? 공공형 일자리가 사실 도움이 되기는 되지만 그 수준을 정확히 살펴보면 월 30시간 정도 일을 하고 2024년을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29만 원을 받고 있어서 사실 생계형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 어르신들은 계속 일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현영 씨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전 끝까지 일할 거예요.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정말로.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일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함도 있지만 개인의 보람이라던가 사회 참여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잖아요. 자산이 풍부하다면 일을 굳이 65세 이상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생계를 위해 일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요즘에 그 근로자들의 은퇴 나이도 빨라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통계청 2023년도 자료를 보니까 국내 임금 그 근로자의 평균 은퇴 나이가 49.44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둘이 사실 많이 임박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거 딱 보니까. 네. 사실 지금 일하시는 어르신 생각을 해보면은 길면 한 30년 정도를 더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겁니다. 맞아요. 긴 네. 기간이에요. 긴 기간 동안 일을 하실 거면 어떻게 일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신지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네, 제가 경기연구원에서 이번에 노년기의 일자리 안정성 궤적 유형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4가지 유형이 도출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65세 이후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유형은 10년간 비경제활동 상태를 지속하는 유형으로 대상자의 44.4%가 이에 해당하는데 4가지 유형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불안정 지속 유형인데요. 이 유형은 10년간 지속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상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로 65세 이후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70세 전후로 일을 그만두는 유형은 불안정 지속 유형보다는 덜 불안정한 상태로 일을 하지만 70세 전후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10년 내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불안정 지속 유형과 달리 60대의 일자리 안정성이 조금씩 낮아지다가 70대가 되면 비경제 활동 상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기 불안정화 유형은 70대 초반까지 비교적 덜 불안정한 상태로 노동을 지속하다가 70대 중반에 가까워지면서 불안정해지는데 전체 대상자의 10.9%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나온 자료를 쭉 한번 살펴보니까 차이가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56.8% 정도, 그러니까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 65세 이후에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유형에 속하고 계시고요. 반대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내내 불안정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보이는 거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정한 근무 환경이 이어지더라도 어떻게든 좀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네요. 저도 그 나이까지는 진짜 계속 일하고 싶거든요.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도 일을 쉬고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일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경기연구원에 뼈를 묻으셔야죠. 뼈를 묻겠습니다. 저도 늘 고민을 하거든요. 이렇게 조각 같은 이목구비가 혹시나 흐트러지지는 않을까, 보석 같은 꿀성대가 혹시나 좀 약해지지 않을까, 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그만. 정말 못 들어주겠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사님도 고민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성문 씨가 제 걱정거리를 하나 더 주셔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네, 죄송해요. 잠시 말문이 막혔는데 네,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고 예, 싶어요. 그 현영 씨나 선근 씨는 나이 들어서 일을 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그럼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뭐, 솔직히 좀 노년에 좀 편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어요. 당연히 또 생계도 유지를 하는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저는 꼭 사회에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를 항상 느끼면서 살고 싶어요. 나중에 노후가 되더라도.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좀 해 나가고 싶거든요. 그 두 분의 말씀처럼 노년기의 노동이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부족해서 생계를 위해서 쉬고 싶어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소득이 풍부하고 풍족하고 또 수입보다는 은퇴 후에 남는 여가 시간을 활용한다거나 내가 어떤 사회 일원으로서 참여하기를 원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도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의 지향점을 설정해야 할지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하는 노인의 일자리 안정성 궤적은 4가지 유형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었고 각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징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 일자리 정책이 획일적인 노인 집단을 가정하기보다는 노인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하위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지역별, 산업별, 집단별로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대응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경기도의 핫 이슈, 빅 이슈, 꿀잼 이슈를 가지고 박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탐정 파일 7707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먼저 두 분의 텐션을 제가 잘 못 따라간 것 같아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제가 오늘 드린 거는 고민과 힘듦밖에 없네요. 돌아가시면서 기빨려서 힘들어가지고 탈탈 털리는 그 마음으로. 좀 기가 빨렸지만 박사님 죄송한데 그 멘트 왜 저만 보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했는데 왜 저만 보고 계속 그 말을? 여긴 편했고 여기가 조금 힘들었는데요. 네. 오늘 보석 같은 꿀성대까지는 아니었어. 너무 보석 같았나? 그렇지만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했던 연구 이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누구나 맞이하는 이 노년기잖아요. 올바른 정책과 관심이 또 우리 노인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저희의 바람도 보태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기도 정책연구 탐정 파일 77070 경기연구원! 앞으로도 경기도의 핫 이슈를 파헤치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We will be back!